기범이라고 하고요. 네,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플러스는 좀 처음 들어보시죠? 비플러스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임팩트 투자를 일반 기관이나 법인들이 아닌 개인들이 할 수 있게 만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 참여형 임팩트 투자 플랫폼이라 부르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로 일반 개인들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이라고도 하죠. P2P 대출의 형태로 소셜 벤처들에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대출 형태로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수익률은 다른 P2P 비해서 그렇게 너무 높지 않게 적정 수익률로 해서 소셜 벤처와 투자자 모두에게 적정 수익률을 만족시키겠다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소셜 벤처 관련해서 임팩트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GIN이라고 하는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팅 네트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단체가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네트워크의 그 웹사이트를 가보게 되면 임팩트 투자라는 거의 정의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팩트 투자란 재무 수익률 외에 사회 환경 임팩트를 의도하는 투자다라고 대략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기존에 투자라고 한다면 투자 수익률이 얼마고 리스크는 어느 정도고, 그래서 리스크 조정 할인율이 몇 %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투자가 들어갔다면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도 고려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의 사업의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었을 경우 사회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의도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GIN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What world are you investing in이라고 해서 결국 당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런 부분을 묻고 있죠. 그래서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챌린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 분야인 기부가 아닌 투자의 형태로 자본을 지출하자고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최초에는 2004년이나 2007년도쯤에 금융위기와 또 기존의 경제 위기들을 겪으면서 락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의에서 임팩트 인베스팅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됐고요. 주로 소수의 고액자산가나 재단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와 같은 사회나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부나 혹은 자선의 형태로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면은 락펠러 재단의 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들을 서로 회의를 해보게 된 거죠. 기부나 자선 등의 행위가 그동안의 사회를 얼마만큼 변화시켰고 의미있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투자자들도 많이 모여있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대안은 우리가 자선이나 기부의 형태가 아니라 투자의 형태로 그와 같은 공익목적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그 즈음에 임팩트 인베스팅이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 전부터 있어왔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용어가 요때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IN에 가입된 회원사들이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있고, 바클레이도 있고, 베인캐피탈도 있고, JP모건 등도 다 있고요. 락펠러 파운데이션, 락펠러 재단, 비영리 재단의 형태도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기존 IB 형태나 기존 전문 투자사들 형태도 있고요. 또 빌 앤 멜린다 게이트 재단도 당연히 있고, 등등, 영국의 빅소사이어티 캐피탈이라고 하는 반민 반관의 어떤 큰 기금 형태도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주류 상업은행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부나 자선이나 혹은 단순한 기업사회공헌인 CSR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대안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와 같은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서 기업이나 투자에 사회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에 동참하는 투자사 펀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제 그 글로벌 트렌드는 이렇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임팩트 투자나 뭐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된 정책적 제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연례 최근에 발간이 됐어요. 2017년에 대한 최근 애니얼 리포트가 발간이 됐고요. 그 애니얼 리포트를 보면은 글로벌리 운영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약 2,28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재작년 애니얼 리포트를 보면 16년만 기준으로 약 한 1,140억 달러 정도가 됐었어요. 1년 새에 약 2배 정도의 자산 규모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주요 투자 분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좀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주요 투자 분야가 이제 그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모바일이나 이런 환경이 주로 잘 구축되어 있지만 주로 제3세계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금융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 많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리 하게 되면은 해외 임팩트 투자자들은 그 같은 제3세계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로 관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나 그런 투자들이 많이 있고 화석 에너지나 원자력을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 하우징, 주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식량, 농업이나 건강, 교육, 문화예술 등에 대한 분야에 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편집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 도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임팩트 투자를 보게 되면은, 임팩트 투자의 그런 수익률은 어떤가라고 보게 되면은, 전체 투자자의 약 65% 정도가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즉, 36%가 빌로우 마켓 레이트라고 해서 시장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익률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16%의 전체 투자 자본 중에 16%의 투자 자본 같은 경우는 원금 보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빠져있는 도표에 보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글로벌리 임팩트 투자의 시장 수익률의 평균은 채권형 혹은 대출형의 경우에는 4.8에서 9.8% 정도로 수익률이 잡고 있고, 지분 투자의 경우는 13에서 18%, 20% 정도로 수익률을 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임팩트 투자는 보통 이런 거고요. 구체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아시는 사례인데 2006년에 이제 그라민다논 컴퍼니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농이라고 하는 유기제품 생산하는 업체 다농이 기업이 방글라데시에서 어린이용 요구르트를 생산을 하게 되죠. 즉 아이들의 약 50%가 그 당시에 약 50%가 영양실조로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라민다농이라는 컴퍼니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라민다농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이제 그라민뱅크가 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서 직접 고용을 한 300명 정도 했었고, 400명의 협력 농가와 300명 여성 판매원을 직접 고용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서 방문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소득도 증가시키면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한다라는 목적으로 시도가 됐었죠. 그래서 그라민다농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훨씬 더 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라민다농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의 임팩트 투자와 소셜 벤처 중에서 주요한 소셜 벤처 중에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셜 벤처 투자에 사업에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임팩트 투자의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 사업이, 이 비즈니스가 말 그대로 방글라데시에 들어와서 조금 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다농은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거나, 왜냐하면 여기는 물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비용의 부분을 일부 다농이 손해를 보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이제 그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SIB라고 하는 소셜 임팩트 본드 사례고요. 그 본드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채권은 특이하게도 그 채권 발행 금액이 사회 사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피터버러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그 수감자들이 교도소를 출소하고 났는데 1년이나 2년 동안에 재수감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피터버러 지역에 있는 그 재수감률이 높은 이유는 그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에서 헝가리나 이쪽 동유럽에서 이주해온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들이 그 문화적인 특성상 그 음주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음주운전이 이분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범죄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출소를 하고 나서도 1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에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우리와 같은 기소유예나 이런 제도가 있듯이 재범이 될수록 이제 법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감률은 높아지게 되고 실제로 그 한 명이 수감되고 이 한 명의 수감자를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데 비용이 연간 한 1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영국 그 피터버러 그 지역의 자치정부도 이것이 골치였고 사회적으로도 그 재수감률이 높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 소셜 파이낸스라는 기관에서 벌써 2010년도에 맡았었는데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죠. 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 또 자활 프로그램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재수감률이 많이 감소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업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SIB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소리를 잠깐 그 채권 발행 금액으로 그 사업을 돌리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채권은 그냥 정해진 수익률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준 채권 금액으로 사업을 돌렸을 때 재수감률을 이만큼을 더 낮춰주게 되면 너희들한테 수익률을 그만큼 더 줄 거야 라는 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죠. 일종의 구조화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SIB 발행을 했고 실제로 재수감률이 12% 정도 감소하게 되고 영국 정부는 관련 예산을 75% 감소시켰고요. 그 정부가 감소시킨 예산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수익률로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채권 투자가 아니라 그 채권 투자를 통한 그 자금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이 변화되게 되는 그 같은 채권이었죠. 그 SIB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뉴욕시나 호주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 서울시에서 1호 채권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호 채권이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 정부에서 많이 발행을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소셜벤처 혹시 그런 같은 사업 비즈니스를 구상을 하고 계시다면 이와 같은 SIB와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국내 사례고 저희 B+에서 진행했었던 사례고요. 그 미래교실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이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사단법인은 구글 임팩트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즉 구글에서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기숙사 조성 비용 약 19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구글에서도 후원을 받고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회비나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19억이나 20억을 단기적으로 조달하기에는 자본이 많이 부족했죠. 또 그 사단법인 형태다 보니까 주식회사가 아니라 사단법인 형태다 보니까 외부에서 투자라는 형태로 이따가 말씀드릴 지분 투자를 받기도 사실상 법적인 형태가 안 됐었고요. 그렇다고 외부에서 저와 같은 큰 돈을 대기업 CSR 자금으로 받아올 수도 있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와 같은 조건이 많이 좀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펀딩을 진행했었고요. 저희 펀딩으로 100% 19억이나 20억을 조달한 게 아니라 저희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동작신협이라고 하는 제3금융기관을 통해서 담보대출로 한 14억 정도를 진행을 했었고 동작신협은 이제 혹시 신협 대출 받아보신 분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은행이나 신한금융 이런 데보다는 금리가 싸지는 않아요. 다소 높은데 저희가 1금융 수준으로 맞추게 되고 저희 펀딩과 그 다음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의 정책자금을 연결해서 이 같은 투자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작년 초에 12명으로 시작했던 게 작년 말에 24명까지 증가했고 올해 50명 확대 계획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한 40명 정도 그 학생들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보자면 미래교실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그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그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존의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었고 그 같은 것을 이렇게 조달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뭐 임팩트 투자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사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가 이제 이학종 대표 매니저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주고 들어간다면 향후에 국내 임팩트 투자에 있어서의 방향은 저희가 예측을 하기로는 최근의 추세는 민간 초기 기업 투자나 엑셀러레이터는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제가 사실 예상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소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 정부의 이제 이런 대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여러 자금들이 소위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는 것 같고 또 그 같은 정부가 먼저 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대기업들이나 이런 민간 기업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벤처링이나 CSR이라고 해서 비영리 기관과 결합된 다양한 초기 투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롯데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몇 가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게 지금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업 경진대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간 기업들이 임팩트 투자와 관련된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의 창업 경진대회가 과거에는 주로 현대자동차의 H온드림이나 혹은 LG의 소셜벤처 등의 몇 개 펀드만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금융이라든지 기존의 다른 금융그룹이라든지 또 LH공사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에서 이제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임팩트 투자 펀드나 모태 펀드에 사회적 가치나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펀드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팔로우는 제가 잘 안 돼서 이학종 매니저님하고도 좀 어제 여쭤보기도 했는데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이 풀릴 거고요. 소셜벤처와 관련된 창업을 고민을 하신다면 일반 VC 가셔서 이렇게 지분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임팩트 투자 펀드에 들어가셔서 펀딩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의 형태들 자금도 풀리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 등에서 대출 형태의 자금도 더 많이 풀리고 있죠. 현재 추세고요. 자금이 많이 풀린다는 게 추세고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가 연동이 된다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기업의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가 법제화가 되고 있고 지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회가치를 평가하고 성과평가에 도입을 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 기반의 평가와 이런 부분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학종 매니저님이 잘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임팩트 투자 소셜벤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이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 임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소셜벤처에 대한 지향을 갖고 계시고 내가 이와 같은 사회 문제나 이와 같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연결해 보겠다라는 미션이 있으시다면 소셜벤처 창업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소셜벤처 창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임팩트 투자사들도 여전히 어떤 재무적 수익률이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사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일반 창업과 마찬가지로 힘든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은 임팩트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임팩트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내 사업이 소셜벤처고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것을 외부에
합리적으로 입증을 하고 설득이 가능해야지 그 같은 임팩트 투자 펀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와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B+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제 소셜벤처 팀들이나 사회적 기업 팀들을 보게 되는데, 만나게 될 때 사실은 여러 팀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어떤 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의 일부를 여기 이렇게 이익 공유하거나 기부를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잡을 거예요 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죠.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션 정렬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BM 자체에서 그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렇게 BM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투자사들에 대한 설득도 쉬울 것 같고요. 또 다른 대중에 대한 설득도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팩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 비즈니스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한 본질로 들어가서 임팩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여러분들의 BM이 약하더라도 소품과 같은 투자사들은 고민을 공유하고 투자사와 함께 BM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벤처에 있어서는 임팩트들이 중요하다. 한 단계 더 나가서는 그걸 데이터화해서 할 수 있다는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시간을 빨리 끝냈습니다. 투자라는 측면보다는 자금 조달의 측면으로 생각하고 투자는 투자사와 함께 사업하기라는 표현으로 제가 좀 해봤는데 저도 이제 소풍이라는 투자사에서 초기 투자를 받아서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소풍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투자를 받는다는 건 피를 섞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되게 좀 진부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것 이상의 투자사와 함께 사업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임팩트 투자가 다 좋은데 투자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른 자금 조달에 집중을 해서 사업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서 지분 투자가 아닌 경우엔 대출도 고려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물론 창업 초기이기 때문에 대출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징계 등도 당연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투자사의 조언이나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공짜로 돈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투자를 받겠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많은 컨플릭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어떤 세상에 내 돈을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